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류미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더 이상 연기는 없다. 언뜻 봐서는 이게 뭐 연기가 나는 건 없다. 이렇게. 어떤 연기일까요? 그러니까요. 저 연기는 불나서 나는 연기인가? 네. 아니면 배우가 하는 연기인가? 여러 가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그렇죠. 있는데 이게 키워드로 보는 서울이 저희가 이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를 돌아보는 그렇죠. 코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나 최고의 이슈라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연기된 수능을 꼽아볼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일주일 연기가 됐었죠. 예. 사상 초유의 수능이 이제 연기가 된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뭐 고사장 내 교실이 바뀌기도 하고 뭐 입시 일정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포항에서는 아예 학교가 네 군데가 바뀌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이제 피해를 입은 곳들은 아예 고사장이 바뀌기도 하고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사장은 그대로지만 교실이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수능이 연기됐기 때문에 뭐 대학별 논술고사라든지 면접 일정 그리고 뭐 성적표 발표되는 날까지도 다 일주일씩 이제 미뤄지게 됐고 대학별 일정은 사실상 뭐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는데요. 모든 게 이제 조금씩 다 미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정이 미뤄진 거 말고도 달라진 게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이제 재난으로 인해서 연기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수능을 볼 때 이제 내일 진행될 수능 때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없어야 된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각 고사장별로 전국에 소방 공무원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안전요원도 배치되는 곳도 있는데요. 고사장별로 이제 두 분이 이게 계시고 만약에 이제 유사시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도를 하게 되시고 뭐 건물 구조라든지 뭐 응급 환자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그 교육부에서 만약에 고사 중에 뭐 지진이 난다거나 하면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아주 세세한 지침을 내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굉장히 약하게 났을 때는 일단은 그냥 진행해라. 문제 없이 그냥 쭉 진행해라. 이제 진행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이제 있네요. 맞습니다. 진동이 느껴지거나 경미한 상황일 때는 시험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정성이 없을 때 안전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면은 책상 아래로 잠시 대피했다가 다시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진동이 굉장히 크고 또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중단이 되고 대피를 했다가 상황을 봐서 교실 밖, 이제 운동장이 되겠죠. 야외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럴 때도 시험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시험을 진행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판단을 각 고사장별로 감독관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그 판단을 감독관이 다 책임지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을 안겨주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학생이라면요. 이렇게 두 번째 나단계만 되더라도 막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리저리 눈치 막 보면서. 근데 그럴 때 감독관한테 우선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벗어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험을 포기한 걸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관도 상당히 되게 곤란한 입장이고 사실상 수험생도 지진을 나만 느꼈나? 혹은 뭐 이거 지금 대피해야 될 정도의 상황인가라는 판단까지 시험을 보면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소방공무원 등 그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조언들을 해주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아무튼 숙지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뭐 알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그런 조언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태양의 도시. 이 뉴스는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뉴스 같아요. 리포트로도 소개가 됐죠.
뭐 태양의 도시라고 처음에 저는 접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태양을 얘기하는 건가. 뭐 일각에서는 뭐 그룹 아이돌 빅뱅의 태양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네.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뭐 이미 앞서서도 소개가 됐는데요.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정책으로 이제 계속해서 서울시가 5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상 이게 원전 2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그동안 생산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경제적인 가치로 좀 환산을 해보자면 예. 연간 1조 6,630억 원. 아,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예.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서울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소나무 숲을 조성한 것과 같은 효과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런 효과가 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사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예. 2022년까지 원전 1개에 해당하는 설비 용량인 1기가와트를 더 보급하겠다라고 자. 밝혔습니다. 1기가와트라고 하면 실감 안 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것도 좀 정확하게 네, 사례로 좀 알겠습니다. 비교해 주세요. 현재 지금 서울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용량의 8배에 해당이 되거든요. 8배. 네, 이거를 뭐 그 우리 태양광 패널이 있잖아요, 판넬. 그걸로 환산을 해보자면은 서울에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몇 배가 될까요? 글쎄요, 감이 잘 안 와요. 무려 1,400배입니다. 그만큼을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걸 이제 앞으로 더 하겠다 2022년까지 예. 그렇게 밝힌 어떻게 계획인데요. 가능하죠, 이게? 구체적인 이제 세부 계획을 보면은 예. 앞으로 이제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무조건 다 태양광 발전을 다 집어넣고 예, 예. 그리고 서울에 있는 기존의 가구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 3가구 중 1가구 정도는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생산 가능하도록 보급이라든지 뭐 이런 지원 같은 것들을 굉장히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예. 밝힌 거고요. 뭐 서울 곳곳에서도 태양의 도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곳곳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를 조성해서 예. 뭐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월드컵 공원 같은 곳에 이런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비하겠다. 그야말로 서울 곳곳을 태양광 발전소로 만들겠다 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이렇게 네. 미니 태양광 발전소가 된 이런 가정들 네. 어느 정도 그 전기세를 갖다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사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렇게 가정에서 설치하는 발전기로는 대개 260와트짜리 미니 발전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 아파트에 이렇게 설치했을 때 드는 비용이 61만 5천 원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요. 예. 서울시에서 41만 5천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예. 구별로 뭐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하는 대로 이제 월 사용량에서 빠지게 되는 구조라서 그렇죠. 이게 서울에서 이제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1년에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라고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럼 한 2년이면은 본전을 뽑네요. 그렇죠. 설치할 예. 때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실제 비용이 드니까 2년이면은 본전을 뽑는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살면 살수록 돈을 벌게 되는 그럼요. 그다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무튼 이런 시도들 서울만이 아니라 다른 그렇죠. 지자체들도 많이 잘 검토를 해봐서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슬아슬 어디까지 사랑인가? 뭔 얘기인가요? 어디까지 사랑을 해보셨을까요? 글쎄요, 뭐. 네, 사랑이라면 좀 해봤는데 그래도. 네. 네. 최근에 뭐 연예계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인 이슈로도 많이 예. 나오고 있는데요. 데이트 폭력 얘기입니다. 예, 예. 이게 뭐 그냥 때리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 뭐 정신적인 폭력까지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예. 뭐 이게 사실상 뭐 왜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냐라고 살인까지 이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더 강력한 그런 범죄를 이어질 수 있어서 사전에 좀 막아야 되지 정확하게 않겠어요? 알고 계시네요. 이게 통계로 보면 사실상 더 심각한데요. 예. 데이트 폭력의 피의자 하루에 30명꼴로 경찰에 검거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매년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근데 이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가 주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을지 뭐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되겠죠. 전 많이 맞습니다. 맞아봤는데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이 데이트 폭력은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이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연인뿐만 아니라 예.
상호 이 호감을 가지고 알고 지내는 그러니까 썸 타는 정도로도.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거기까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데이트 폭력입니까? 한번 사례로 제가 좀 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이 안 될 때 계속 전화하는 거죠. 바다대까지 네. 연습하는 거? 어떻게 데이트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데이트 폭력이죠. 오, 이거. 맞습니다. 예. 데이트 폭력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상 지적인데요. 짧은 치마 입지 마 이런 것들, 옷차림에 간섭하는 거. 이것도 데이트 폭력 같은데요? 오, 정답이네요. 정확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행태, 태도, 뭐 여러 가지 행적들을 다 이거 추적한다. 아닙니다. 이것도 데이트 폭력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죠. 네, 스마트폰 다 보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는 것도 이건 폭력일까요? 사랑이 깨진 거죠. 어머. 데이트 폭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예. 폭력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한 명만 부담하는 거는 이건 폭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거는 약간 뭐 네. 아래 두 가지 사례 정도는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는 그래도 무관심하다 이런 것들은 사랑이 깨진 거다. 그냥 슬프지만. 헤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평등 캠퍼스를 서울 주요 대학이 조성하기로 했다는 네, 거는 또 어떤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대학가에서 이런 문제들도 많이 이슈가 됐었고 예.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었는데 예. 뭐 그들만의 문화다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시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5곳과 손을 잡고 예. 여러 가지 캠퍼스를 이제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라고 하고 예. 여러 가지 뭐 캠페인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일단은 신고를 하는 게 우선이고 주변에 맞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신고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류미리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